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우입니다. 오늘은 토픽이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쓰기 연습 제5강입니다. 제5강은 쓰기 연습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쓰기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토픽 시험 쓰기의 54번 문제와 관련됩니다. 오늘 쓰기 연습 제5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 문장 쓰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맞은 순서로 바꿔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가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란 말은 자기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표현할 때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어떤 문단에서 특히 글을 쓸 때 맨 첫 문장으로 쓰기 좋은 그러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가 볼까요?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있으면, 여유가,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서술어, 동사가 무언가를 봐야 되죠. 여기에 보면 생각한다가 끝에 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를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것들이 앞에 온다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이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뜻이 없습니다. 물론 명사죠. 뜻이 없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이것을 꾸며주는 말들이 와야 되겠죠. 어떤 것 라고 할 때 여기에 꾸며줄 말은 행복할 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이야기가 대충 완성이 돼가죠.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통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이 주어로 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있으면 하는 말 속에는 앞에는 이나 가, 이 아니면 가 이런 말이 오는 것이 좋죠. 그죠? 뭐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더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뭐뭐보다 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생각해 봤죠?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는 문장입니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진실이 때문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가 볼까요? 좋은, 반드시, 그것이,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때문이다 앞에는 명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거나 날씨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뭐뭐하기가 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면 명사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를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결과 때문이다는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기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아니다.
여기 했을 때 이도 있고 이나 가는 은는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나 다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장하다는 앞에 을이나 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이만 오면 되죠. 이나 가.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것이 보장하는 것은 이것도 되겠네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보장하는 것, 좋은 결과를 이렇게 되겠죠. 좋은이란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어떤 순서인지 알 수 있나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어떤 것이죠? 진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장입니다. 무엇이기는 하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줬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쓰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이 나올 때 진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진실이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라는 말, 지시어를 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글을 쓸 때 이와 같은 지시어를 쓴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 연결됐다. 아주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장을 보여준 것은 무엇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중에서도 두 개의 문장을 합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 두 개를 합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 뭐가 무엇이나 무엇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었다가 단어를 바꿔서 글쓰기 할 때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 문장 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목표는 글의 완성입니다. 쓰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기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본 지식,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쓰기가 시험이 토픽 2의 쓰기 시험은 50분입니다. 50분. 그렇지만 54번 문제 700자 쓰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25분 동안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용기,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용기,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용기란 어떤 것이다. 어떠해야 된다.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쓰세요. 진정한 친구의 세 가지 조건을 쓰세요. 친구의 세 가지 조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시간이 아주 빠르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시간을 나누는 것은 5분, 25분 중에서 5분, 20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뒤에 20분은 15분과 다시 5분으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5분은 생각합니다. 뭘 쓸까? 문제의 뜻을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쓸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5분은 전체적으로 글이 틀렸나, 잘 써졌나, 고칠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5분, 15분, 5분에서 25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700자의 글을 생각하는데 5분?
쓰는데 15분,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데 5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글 쓰기를 많이 남의 것을 보고 써보는 연습을 해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쓰지 못해도 600자 이상은 꼭 써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기를 하면은 쓰기를 보고 점수를 매겨야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요? 이렇게 매깁니다. 우선 언어 사용, 단어들을 잘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했나요? 30. 글의 전개 구조,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맺어졌나요? 30점. 그리고 내용 및 과제 수행,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서로 맞는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40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다 써야 서론도 쓰고 본론도 쓰고 결론도 써야 전개 구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글을 200자만 썼다, 100자만 썼다,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600자 이상 꼭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문장의 어미는 높임말이 아닌 씁니다라든지 씁니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같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써야 됩니다. 이것 아직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700자 쓰기에서 끝에는 같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로 끝나야 돼. 다로. 씁니다, 씁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문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문법에 신경 쓰는 바람에 글의 내용이 엉망이 됩니다. 무엇을 써야 될지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또는 생각했다가도 이게 틀렸나 맞았나, 글자가 맞았나 안 맞았나 생각해보다 써야 될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쓰십시오. 그리고 원고지 쓰기는 간단해요. 그죠? 그냥 문단의 첫 칸을 비워놓고 쓰면 됩니다. 한 칸을 비워놓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물음표, 느낌표는 한 칸 쓰고, 좀 크죠? 물음표나 느낌표는 한 칸에 쓰고 다음 칸을 비우지만 쉼표나 마침표는 다음 칸을 비우지 않고 씁니다. 실제로 원고지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컴퓨터로 글을 쓰기 때문에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원고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쓴 글의 글자 수,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지 쓰기 일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첫 칸 비우고, 물음표, 느낌표 한 칸 쓰고 다음 칸 비우고, 글자처럼 한 칸, 쉼표나 마침표는 그냥 문장이 다로 끝나면은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칸에다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숫자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써도 됩니다. 이렇게 원고지 쓰는 것은 첫 칸 비우는 문제를 빼놓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기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돼. 쓰기 시험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이겁니다. 쓰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남의 글을 보고, 잘된 글을 보고 쓰기 연습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쓰기 연습을 위한 좋은 예는 읽기 시험에 나오는 글입니다. 따라서 읽기에 나오는 글을 이해하고 써보는 것, 이것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읽기에 나오는 글들은 아주 잘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5분 중에서 5분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개요 작성이 됩니다. 개요 작성. 개요 작성. 개요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웃라인.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해서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Writing outline. 개요 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번 보면 개요라고 하는 건 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글을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론 쓰고 본론 쓰려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생각했었지? 무슨 생각이었더라? 깜빡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났을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적어 놓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개요 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제를 살릴 수 있는 주제문. 오늘 내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것이다. 문장으로 한번 써봅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에 포함할 내용을 적습니다. 그 비율은 1:3:1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 3대 1 법칙. 1 서론, 3 본론, 1 결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700자를 쓴다고 하면 1에 해당하는 것은 한 140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3에 해당하는 것은 한 420자? 이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한 100자에서 150자 내외로 1. 결론도 100자에서 150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100자씩 썼다고 하면 500자를 본론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0자에서 500자는 본론. 나머지 100자에서 150자는 서론과 결론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갈 내용은 서론과 본론은 간단하지만 최소한 2개 이상. 첫째, 둘째 또는 우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항목을 정하는데 문제점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 해결 방법을 쓰든지 2가지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700자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힘듭니다. 자, 개요 작성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보면은 많은 쓰레기들, 물병도 떨어져 있고 종이도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쓰레기가 많으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이런 것이 생각이다. 이런 게 하나의 처음 시작이다. 문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래? 원인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원인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습관들이 있다. 친구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함께 쓰는 공간. 교실은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낄 줄을 모른다. 사랑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게 원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고치는 방법 없을까? 고치는 방법? 아, 어떻게 하면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야, 우리 앞으로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렇게 서로 습관을 기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쓰는 공간 아낄 줄 모른다는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 이건 나만 쓰는 곳이 아니야. 친구들과 같이 쓰는 곳이니까. 또 우리 학과만 쓰는 거 다시 아니야. 다른 학과도 쓰잖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이게 문제 해결책, 해결 방법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교실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질 거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는 서론. 요즘에 학생들이 교실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그 원인을 보면 평소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이 있는 듯하다. 그 다음에 함께 쓸 줄 이게 공간이 교실이라는 공간은 우리 모두의 공간인데 함께 쓰는 공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해결책은 이렇게 쓰면 돼요. 결론 쓰면. 이게 하나의 글이고 개요 작성이 되는 겁니다. 서론. 그 다음에 본론 1, 본론 2. 그죠? 본론 1, 본론 2. 그리고 결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서가 바로 글을 쓰는 순서고 그 글 쓰는 순서의 중심 내용이 개요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개요 작성이 되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쓰면은 충분히 600자에서 700자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문제점, 그리고 원인, 해결책, 결론 이렇게 쓰면 된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 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쓰는 생각. 이게 바로 쓰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의 예. 여기에 긴 글이 있으면 이게 700자야 쓰기의 예가 됩니다. 최근 들어 점점 사교육은 늘어가고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 공교육 무슨 얘기입니까? 사교육은 공교육부터 먼저 그냥 공교육은 바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은 학교가 아닌 곳, 학원 같은 곳에서 받는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따로 받는 교육은 사교육. 학교 같은 곳에서 받는 교육은 공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사교육은 늘어가고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있다. 뭡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가 많아. 사교육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 여기서 뒤에 공교육이란 무엇이고 학교 교육이고 사교육이란 학원 등에서 학습하는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사교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주로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개인 지도나 단체 지도를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사교육에 문제가 있어. 사교육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 그 다음에 공교육은 이때 공교육은 여기에서 교육의 현실은 사교육이 늘어가고 있다죠. 공교육은 똑같은 교육을 하니까 평등해. 또 경제적인 부담도 돈도 덜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부족해요.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물론 열등생,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공교육이 좋은 점이 있어요. 평등해요. 그죠? 돈도 적게 들어요. 그런데 우등생이나 열등생한테는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사교육 얘기가 나오네요. 사교육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학생이 필요한 만큼 배울 수 있어요. 또한 공교육의 진도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진도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단점도 있어요. 이거는 사교육의 장단점을 얘기하네요. 따라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공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돼요. 또 우등생, 열등생 다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해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가 됩니까? 사교육, 교육 현실에서 문제가 됐던 것, 사교육의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죠? 아, 요거 뭡니까? 서론이 되죠. 그 다음에 공교육의 장단점과 사교육의 장단점 뭐가 됩니까? 본론이 되는 거죠. 본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결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개요 작성. 이 글의 개요를 보면은 공교육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 공교육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 사교육이 요즘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고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공교육은 좋은 점이 있어요. 똑같은 교육을 바꿔줘요. 평등해요. 돈이 적게 들어요. 그죠? 단점도 있어요. 그죠? 사교육은 장점이 있어요.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수준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쓰고. 결론. 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 학생에게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면 쓰는 것.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꼭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글을 쓸 때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지? 아까 생각한 게 뭐였지? 그 앞에 뭐였지? 이렇게 자기 기억 속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쓰다가 잘못된 내용을 쓰기 쉽습니다. 또는 생각이 안 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글의 개요를 꼭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글의 개요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서론에다가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엇을 써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에다 뭘 쓸까 하는 얘기가 됩니다. 시작에다가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담이나 자료 같은 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풀이, 뜻, 용기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뜻을 풀이하는 것.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서론에 씁니다. 예들기. 내가 무슨 일을 경험했었다.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3명이 있다. 그들은 늘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배려해 준다. 그래서 자기 예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시합니다. 요즘에는 사교육이 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시하기. 반대 주장.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용기를 남자다운 것, 여자다운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 주장으로 시작하기. 또 서론에 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한국어 속담.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기억하고 있는 건 뭐 있나요? 그 중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쓰면은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은 10길은, 길은 사람의 키를 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길은 사람의 키의 10배가 되는 만큼 깊은 겁니다. 깊은 물속은 알아도, 깊은 물속은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 키가 사람의 키 한 길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은 모르죠.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건 알 수가 없고,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좋은 서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풀이하는 것. 여기에는 역사. 역사란 지난 날에 대한 반성 또는 위대한 업적 등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역사란 무엇이다. 역사란 지난 일에 대한 반성이나 위대한 업적 등을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예를 들기 같은 거 이런 거죠. 해외의 한 갑부가 자신의 재산 85%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액수도 액수려니와 그의 나눔 정신과 실천 정신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자기가 직접 뉴스, TV에서 본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나눔 정신, 기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서론에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 제시합니다. 오늘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겪는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토론이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론에 관한 얘기야.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론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대 주장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앞에 다른 사람, 다른 주장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죠? 또는 예를 들어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속담을 봐도, 이거 무슨 얘기야?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다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어도 이런 형식,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쓸 것인가는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쓰죠? 서론을. 서론도 하나의 문단이죠. 그리고 한 140자, 150자 정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답안지에 나오는 원고지는 한 줄이 25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25자는 띄어쓰기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25자씩 쓰면은 100자를 쓰려고 하면 4줄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5줄을 쓰면 125자. 그리고 6줄을 쓰면 150자가 됩니다. 여기에 적어도 3문장 정도는 들어가야 서론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관심을 끄는 문장을 씁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사랑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봤나요?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관심을 끄는 것처럼 누구나 사랑을 해봤다. 이렇게 쓰면 관심을 끌기 쉽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논점.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하는 논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론. 앞으로 내가 할 얘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글을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관심을 끌기.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해요. 그래서 인터넷 영향력이 커져요. 인터넷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 요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이죠. 사실. 관심을 갖게. 두 번째 문장은 그러나 영향력이 커서 요즘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나 좋은 점이지만 나쁜 점도,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부작용은 뭡니까? 인터넷 사용에서 윤리, 올바르게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을 윤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 중에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본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이걸 보면 다음에 본론은 뭐가 나올 건지 알죠? 뭡니까?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태도. 아마 첫째,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겠죠. 그죠? 얼굴이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쓰면 본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3개의 문장을 쓰면은 벌써 100자 이상의 글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논점을 만들고, 그리고 본론을 안내하고, 이렇게 쓰는 방법. 돼요. 쉽죠? 그러면 서론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각 글에서 각 문장 3개가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뛰어난 영역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떤 사람?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관심을 끌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 논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바로 본론을 안내하는 겁니다. 앞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 된다.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조건을 생각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이게 뭡니까? 관심을 끄는 거죠.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토론이다. 왜냐하면 토론은 문제 해결 과정이자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죠? 따라서 뭐가 나왔습니까? 논점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 토론. 그런데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으로 나올 얘기는 뭡니까? 토론을 잘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라는 것. 본문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죠. 그래서 본론 안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이 쓰여진다고 하는 것. 이렇게 3개 정도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너무 어렵지 않게 글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글을 쓴다고 하면 특히 관심 끌기 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이용해서 쓰면은 첫 번째 문장 해결됩니다. 그리고 논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무슨 얘기 할 거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가보죠. 본론은 우리가 영어로 body라고 얘기합니다. body.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무엇을 쓸까 하는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씁니다. 원인과 결과. 두 번째는 해결 방법을 씁니다. 세 번째는 실천 방법, 행동을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걸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론은 한 400제에서 500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만, 어떨 때 어떤 글에서는 원인과 결과, 어떤 글에서는 해결 방법, 어떤 것은 실천 방법, 이런 것을 씁니다. 첫 번째는 가볼까요? 자연을 개발하기보다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자연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서 결과를 이야기하고 원인을
원인을 적는 것, 이유를 적는 것. 첫째, 둘째, 셋째. 여기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말을 더 붙이면 본론이 되는 거죠. 본론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쓸 수도 있죠. 해결 방법. 진정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물, 성공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방법 1.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과정 자체를 즐기고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 이렇게 해결 방법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실천 방법이다. 과연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행동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실천 방법, 행동을 쓰는 것.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미리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본론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내용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2개 정도의 문제, 2개 정도의 방법, 2개 정도의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무엇을 쓸까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은 어떻게 쓸까요?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죠? 본론은 아까 서론처럼 인과관계를 쓰면 됩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설명을 씁니다. 그리고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씁니다. 이번에는 3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설명도 얘기했죠. 비교와 대조도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본론에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보죠. 바로 칭찬이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다. 칭찬을 들으면 그 기대에 그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부응이라고 하죠.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부담을 준다? 왜? 압박감 때문에 실력을 발휘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론은. 그 다음에는 설명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 다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창의적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창의적인 사고 능력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기를 수 없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다. 설명하는 거죠. 창의적인 능력, 사고 능력이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기를 수 없는 고차원적인 능력. 이렇게 설명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은 이겁니다. 비교하고 대조. 비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통점. 대조는 서로 차이점이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따지면 여기는 공교육, 이와 반대로 뭡니까? 사교육. 서로 반대되는 것을 놓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우등생, 여등생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교육은 학생이 원하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각 공교육과 사교육을 반대로 놓고 비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론을 쓸 때 쓰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인과관계, 어떨 때는 설명, 어떨 때는 비교와 대조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실제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써야 될까 하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에 무엇을 쓸까? 첫 번째는 본론을 요약하는 겁니다. 앞에서 썼던 얘기를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앞에서 썼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그냥 문제점에 대해서 썼다고 하면은 결론에서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만 썼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은 결론에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쓸 수 있습니다. 전망하기. 그 다음에 인용하기.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나 글에 나온 내용을 가져다가 써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운 남기기. 끝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그게 뭐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보통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은 그 방법, 결과뿐만 아니고 방법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써놓으면 결론이 됩니다. 해결 방안 쓰기. 사교육 문제점, 공교육 문제점 얘기했습니다. 결론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해결 방안을 쓰면 됩니다. 전망하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에 따른 혜택이 극소수는 아주 작은 수죠. 작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극심한 불평등만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점점 불평등이 더 커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해야 돼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기.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망하기죠. 인용하기.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이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을 때 그중 하나만 내게 달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경우에를 사용하는 말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나 쓰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하지만 매월 작은 금액이지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부를 했을까요? 나중에 매월 한 달만 하고 혹시 그 다음부터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우리는 기분 좋게 그냥 열심히 이 사람이 기부를 실천했을 것이다. 진짜로 기부를 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결론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결론 쓰기. 어렵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선 본론에 집중하고 결론은 이와 같이 본론에 있는 것을 힘들면 본론을 요약하는 것. 가장 좋습니다. 쉬운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방법, 전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운을 남기기, 이런 것은 나중에 시간이 좀 되거나 조금 글 쓰는데 자신이 붙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자, 결론에 써야 될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글 쓰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 실전 쓰기 연습은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사교육과 공교육, 예술교육의 효과, 대학 사명의 역할,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 인터넷상의 올바른 태도, 인공지능과 미래, 이와 같은 것의 내용이 뭔가, 본론의 내용이 뭐였나를 기억해 두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현들도 익혀두고, 그래서 원고지에 한번 써보는 것. 여러분들이 평소에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펜을 가지고 글을 쓸 때 손목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두 줄만 써도 팔이 아파요 그래요. 또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죠. 그래서 쓰기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에 힘이 생깁니다. 팔목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글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 본론에 우리가 쓴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 꼭 필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서 오늘 장문의 마지막, 글쓰기 마지막, 쓰기 연습의 마지막 강의 제5강은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쓰기 연습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5번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끝맺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열을 아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번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50번을 들은 것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학생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뭘까요? What matters to you and w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matters to you and why? 이것은 올해 스탠포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장문, 쓰기의 문제입니다. What matters to you? 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 너에게 뭐가 제일 문제야? 어떤 게 나한테 제일 문제지? 이런 겁니다. And why? 라고 하는 말은 그게 이유가 뭐지? 이 이유를 얘기해봐.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쓰고 그 이유를 밝히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알죠? Black Lives Matter. 앞에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그걸 하나를 쓰지 않고 계속 갖다가 붙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카카오톡 같은데 해시태그로 이렇게 쓰죠. Black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죠. Lives라고 하는 말은 life의 플러럴이 됩니다. 플러럴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여러 개가 있을 때, life가 여러 개가 있을 때 lives가 됩니다. matter는 소중하다, 문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흑인의 생명이 중요한 문제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 속에는 중요한 문제가 뭐라는 말과 어떻게 해결한다. 해시태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시가 되죠. 뭐를 통해서? SNS,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이와 같이 가득 써놓은 겁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 이 학생은? 혼났을까요? 이 학생은 바로 오늘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쓰기에서 이것을 잡으러내고 대단하죠? 이것을 채점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이거 정말 독창적이야. 세상에서 하나밖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문제와 해결책이 다 있어. 그리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지 않고 10번 얘기하지 않고 100번 얘기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도 한국어 쓰기에서 이거 써먹어야지. 안 됩니다. 이건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어디로? 여기로. 이제 곧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에서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후회 없이 끝내는 것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